몇 가지 지금 이제 징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네. 되게 유심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 왜 그렇죠? 아니, 이분은 태세 전환이 기가 막히게 빠르고 네.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 유튜브에 김재원 TV에 보면은 네. 수대를 다녀 지역에. 아, 지역을요? 그런데 한동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야, 네 한동훈이 왜 쫓아냈노? 그러면 야, 내가 안 쫓아냈다. 아, 김재원 최고가요? 우리는 다 한동훈 얘기밖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개가 아니라 한 두어 개로 올렸어요 최근에.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를테면 성찰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그렇죠. 제가 이거는 좀 이제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장도혁 대표한테 조건을 건 게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불출마를 했습니다. 장도혁 체제는 붕괴 직전이다. 그런데 한동훈 쪽에서는 오히려 붕괴하지 말고 네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봐라. 거의 이 분위기예요 지금. 두 번째 준비한 의제 열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활짝 웃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술을 앙 다물고 있네요. 개혁신당에 밀린 국민의힘 후원금,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금한 후원금이 진보당, 개혁신당, 그리고 심지어 원외에 있는 정의당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국회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 당에게 접수된 후원금인데, 민주당 13억 4천만 원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저 맨 오른쪽에 있네요. 7억 1,900만 원. 자,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보다 떨어졌는데, 조국혁신당은 4억 5천만 원으로 7위를 기록했는데, 2024년이죠. 그러니까 12월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10억대를 모금을 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5억대였는데, 자,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고 계엄이 선포가 됐고 민심이 요동을 쳤는데, 후원금에서 이게 민심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김 의원님, 예. 실제로 이런 중앙당 후원금이 민심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반영을 하는 건 맞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얼마나 열정적인 당원, 소위 말해서 진성 당원이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보당하고 정의당이 개혁신당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진보당은 뭐 의석이 4석이나 되고 그렇지만은 위성정당상에 참여해가지고 연합정당으로 참여해서 이제 의석한 거. 근데 이 진보정당이 굉장히 지역에 보면은 풀뿌리의 그 당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있죠. 정의당은 한 석도 없지만은 개혁신당이나 국힘보다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어떤 당원들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말씀하셨다시피 큰 폭으로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내의 내부 분열 영향에 미쳤다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하나는 당에 대한 기대, 하나는 당 대표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같이 좀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뭐 장도혁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하다, 평가 끝났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글쎄요, 저는 이 진짜 뭐 200 아니 몇만 100만 당원이죠, 100만 당원. 뭐 100만 당원이라고 하죠. 국힘에서.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이야 당연히 많으니까, 민주당은 뭐 당연히 이제 뭐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처참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허수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도 1,100명을 넘어섰는데 좋아요는 200개밖에 안 되는 거 보면 진성 시청자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야, 거기서 그걸 보거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진성 당원들이 많은 당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개인기로 당선된 당인데, 어떻게 보면 후원금은 107석 국민의힘 이겼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국회의원 후원금 상위 5명 누구냐? 지난해 기준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물론 이제 총리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은 상실했지만 지난해 1위를 했어요. 김선교 의원, 뭐 이제 경기도의 이제 의원이시고, 박선원, 차지호,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의원이 그 다수의 의원들을 뚫고 상위 5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정 의원님, 뭐 이준석 대표 후원금 뭐 잘 모금을 하는데, 이 뭐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가 좀 정치적으로 고착돼 있다. 뭐 지금 부정선거 이후에 뭐 지금 딱히 움직임이 없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그렇고, 다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지금 뭐 후원금 말고는 딱히 뭐 내세울 게 없네요, 지금은.
일단 그 중앙당의 후원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 찾아봤더니 네. 2022년, 2023년은 국민의힘이 1등했어요. 중앙당 후원금. 그렇죠. 대선 이겼으니까. 2024년에는 조국혁신당이 1등했습니다. 그때 왜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이 있었을까요? 2024년에 그 비례 12명을 그때. 당선시키면서 네. 당시에 조국당이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열성 지지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거에 따라 중앙당 후원금은 달라진다고 보는데 지난해는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 당원들이 굉장히 힘이 빠졌나 보죠. 힘을 낼 이유가 없었어요. 힘을 낼 그게 동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보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소속 국회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중앙당에 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쪽에 보내준 금액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5명 중에 진짜 관심 있게 본 분이 차지호 의원이에요. 차지호 의원 아세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방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쵸? 예. 차지호 의원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저도 찾아봤는데 의사 출신의 오산 국회의원이에요. 오산. 오산 경기도 오산이요. 근데 이분이 재산 신고를 4천만 원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왜 저렇게 많은 돈이 갔느냐?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 나가갖고 네. 정말 의정 활동하는데 돈이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했고 후원 계좌 공개해 주세요라고 해서 김어준 방송에 한번 나간 다음에 갑자기 확 몰린 거예요. 뜬 건가요?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의정 활동하는데 뭐 미국에 가는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자기 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은 아무래도 이번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좀 소외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라는 게 여전히 소선거구제 물론 그렇죠. 뭐 다인선거구제가 있기는 하지만 소선거구제에서 양당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준석 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개인기를 발휘하려고 해도 그 공간이 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준석 의원 몇 차례 얘기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좀 좋아지면 같이 힘을 합쳐서 뭐 이게 잘할 언제가 생각.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금방 돼야죠. 근데 지금 뭐 사실 안 이준석 돼. 대표도 이준석 대표인데 국민의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론조사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지금 이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무려 거의 지금 9개월 가까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결국엔 지금 더블 스코어가 유지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픽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야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 이 답변의 격차도 거의 지금 뭐 15%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 민심이 점점점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이 수치가?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된다기보다는 국힘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쨌든 결과는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지금 떨어진다. 그렇죠. 국힘이 민주당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하냐 지금. 네. 그러면 논란도 많고 뭐 사법 3법 뭐 이런 것들 논란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60% 중후반 막 찍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 특히 1년 안에 이제 치러지는 선거는 대부분 여당이 이긴 것도 있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0% 이상이면 보통은 여당이 이겼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6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어려워요.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 윤호개인과의 절연이 안 되는 요 상황이 당을 나락으로 보내고 있다. 몇 가지 지금 이제 징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저희 김재원 최고위원을 네. 되게 유심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 왜 그렇죠? 이분은 태세 전환이 기가 막히게 빠르고 네.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 그렇죠. 정치력의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최고위원 4선을 하신 분이에요. 최고위원만 4번 했죠. 연속으로. 그 중에서 앞에 3개는 붕괴했어요. 4당선 3붕괴였거든요. 그럼에도 4번이나. 근데 그게 당대표가 보십시오.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때 최고위원을 하신 분이요. 다 달라요, 성향이. 당 대표도 4명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장동혁 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이번에는 붕괴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그 유튜브에 김재원 TV에 보면은 네. 이제 순방 그러니까 수대를 다녀 지역에. 지역을요. 그런데
한동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뭐가 나오냐면 야, 네 한동훈이 왜 쫓아냈노? 그러면 야, 내가 안 쫓아냈다. 아, 김재원 최고가요? 우리는 다 한동훈 얘기밖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개가 아니라 한 2억 개를 올렸어요, 최근에. 본인이 직접. 본인 직접. 태세 전환한 건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를테면 성찰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좀 이제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장도혁 대표한테 조건을 건 게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아, 본인이 출마하는데 조건을 걸었나요? 예, 그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불출마를 했습니다. 아, 그 조건 궁금한데? 여기까지만. 그럼 뭔지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제가 이따가 한번 또 집요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있지. 김재원도 지금 한동훈 얘기하고 있지. 이 당은 지금 거의 장동혁 체제는 붕괴 직전이다. 그런데 한동훈 쪽에서는 오히려 붕괴하지 말고 네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봐라. 거의 이 분위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의 블랙 요원 아니냐. 그런데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원래 국민의힘은 사실 젊은 층에서 지지층이 많았단 말이죠. 18세 그리고 29세. 정당 지지도가 지금 원래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던 연령대인데 민주당이 30%, 20%, 10%나 차이가 났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대선 때마다 선거 때마다 20대가 보수화됐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정 의원님. 네. 실제로 지금 20대 민심이 민주당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김 의원님 분석대로 국민의힘에서 그냥 떠나간 건가요? 잠시. 뭐 국민의힘이 부진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세대별 아니면 뭐 지역별 여론조사 특정 시점만 갖고 분석하기에는 건 좀 어폐가 무리가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략 전국조사에서 1000명 하잖아요. 1000명 하는데 해당 연령대와 해당 지역대에 뽑히는 그 표본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특정 시점에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근데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20대 남성 네. 아들이 있는데 친구들 얘기 혹시 주변 뭐 민심을 주변 이야기들 들어보면 민주당 지지한다는 아이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굴 지지하냐?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국민의힘을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거냐 아니면 한동훈 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거냐 둘 다 지지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특정 시점에 나타난 뭐 20대 연령의 그 정당 지지율 격차는 큰 의미 없다고 보는데 저도 아까 김진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선거 결과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대통령 국정 지지율 곱하기 3이 국회의원 선거라면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다. 그러니까 야, 지금 180석이네요. 그러면 60%가 넘었으니까요. 그런 셈이죠. 대통령 국정 지지율 곱하기 3 하면 정말 비슷한 수치가 나와요. 한 우리나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중반까지 40%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40%라고 치면은 곱하기 3하면 120석이잖아요. 네. 거기에 그 비례대표 한 15석 더하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 지지율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게 지금 여당 후보에 찍어야 되냐 야당 후보에 찍어야 되느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